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픈AI 에이전트 구현을 위한 새로운 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는 내용 같은 경우 2025년 3월 11일 업데이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2025년 3월 11일에 오픈AI에서 에이전트 구현을 위한 새로운 툴이라는 기능을 공개를 하였는데요. 그래서 해당 기능을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New Tools for Building Agent라는 블로그 포스팅이랑 오픈AI 공식 유튜브에서 New Tools for Building Agent with the API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오픈AI 직원 4명이 나와서 설명하는 영상도 같이 공개를 하였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전체 내용을 설명을 드리긴 할 거지만 이 원문 블로그 포스팅이랑 이 오픈AI 직원들이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도 시간이 되시면은 한번 시청을 해보시길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이제 앞으로 오픈AI API에서 에이전트 관련된 기능들,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를 구현을 하려면은 지금은 보통은 이제 랭그래프를 이용해서 많이 구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순수 오픈AI API만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복잡한 에이전트를 구현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추가를 할 거고, 그래서 그런 방향성의 이제 초기 버전으로 이번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API적인 측면에서 핵심적인 변경 사항은 기존의 오픈AI API가 제공하는 API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챗 컴플리션스 API로 그냥 GPT 모델에 어떤 프롬프트를 넣으면은 GPT 모델의 답변을 받아오는 일반적인 API가 있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아레이즈 구현이라든지 툴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 어시스턴트 API라고 해서 그 추가 기능 툴들을 사용할 수 있는 어시스턴트 API, 이렇게 두 가지를 제공을 했었는데, 근데 이번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 두 가지 API를 통합한 리스폰시스 API라는 걸 새롭게 공개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에이전트를 위해서 기능 추가되는 내용들은 다 이 리스폰시스 API 쪽으로 몰아서 제공을 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챗 컴플리션 API 같은 경우 계속 지원을 하긴 할 건데, 그래도 앞으로는 이제 리스폰스 API로 사용을 하는 거를 장려를 하고 있고, 어시스턴트 API 같은 경우 2026년 중반 정도 되면은 이 API는 아예 디프리케이티드 돼서 삭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리스폰시스 API를 주로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 네, 그래서 이 공식 블로그 포스트에서 제공하는 전체 내용을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는 에이전트 기반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보다 쉽게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설계된 새로운 API 및 도구 세트, 툴 세트를 새롭게 출시하는데, 방금 설명드린 이 리스폰시스 API는 앞으로 에이전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 툴 사용이 결합된 API고, 앞서 제공되었던 어시스턴트 API랑 챗 컴플리션스 API를 결합한 새로운 API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내장 툴로, 그러니까 에이전트 구현을 위해서 기본 툴로 세 가지 정도를 제공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웹 서치 툴, 인터넷 검색 결과를 가져와서 연동할 수 있는 웹 서치 툴 하나랑, 그 다음에 어떤 아레이즈 시스템 같은 걸 구축하기 위해서 파일들을 서치할 수 있는 파일 서치 툴, 그 다음에 내 컴퓨터의 조작을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 유즈, 이렇게 세 가지 내장 툴을 새롭게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 더 복잡한 다중 에이전트 같은 거를 랭그래프 같은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그냥 오픈AI API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에이전트 SDK를 새롭게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 랭스미스에서 추적을 하는 것처럼 그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중간 단계를 관측할 수 있는 통합 관측 도구, Integrated Observability Tool 해서 이렇게 네 가지 새로운 기능을 출시를 하였고요. 네, 그래서 이런 업데이트의 핵심은 에이전트를 보다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오픈AI 측에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에 걸쳐서 추가적으로 이 에이전트 구현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도구랑 기능들을 새롭게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오픈AI에서도 이제 AI 에이전트를 큰 어떤 핵심 아젠다로 가지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리스폰시스 API를 새롭게 공개를 하고,
그러면 기존의 API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우선 Chat Completions API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API였죠. 그래서 이 API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장 도구 호출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Chat Completion API로 계속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어떤 내장 도구 사용이나 다른 모델 호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Chat Completion API도 해당 기능을 추가하는 업데이트를 계속 진행할 거라고 하고, 그런데 이제 Responses API는 기능도 동일한데 내장 도구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Chat Completion API의 어떤 상위 집합, 그러니까 슈퍼셋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는 새로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이 Response API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기존의 어시스턴트 API 어떤 툴 사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추가 기능으로 사용했던 어시스턴트 API 같은 경우는 이제 Responses API가 나오면서 디프리케이티드에서 점진적으로 사용을 중지를 시킬 거고, 최종적으로 2026년 중반 정도 되면은 이 어시스턴트 API는 아예 기능 지원을 중지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 그래서 2020년 중반 정도 되면은 이 어시스턴트 API의 모든 기능들을 리스폰스 API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마이그레이션 가이드를 같이 제공을 할 것이라고 하고요. 그 어시스턴트 API나 2026년 중반까지는 관리하되 그 이후에는 삭제할 계획이라고 하고, 네, 그래서 Responses API 공개와 함께 내장 툴로 공개한 새로운 기능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웹 서치 기능이 있는데, 네, Responses API 호출을 할 때 이렇게 툴스 쪽에 웹 서치 프리뷰라고 해서 웹 서치 기능을 같이 넣어주면은 이제 GPT-4 옴니 모델이 자기 내장 지식만 활용해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웹 검색 결과를 같이 취합을 해서 답변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GPT-4 옴니나 GPT-4 옴니 미니 같은 도구의 이 웹 서치 프리뷰 툴을 같이 제공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 웹 검색 기능을 연동을 하면은 뭐 쇼핑 도우미, 리서치 에이전트, 여행 예약 에이전트 등 다양한 어떤 웹 검색과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에이전트를 손쉽게 만들 수 있고, 지금 API에서 제공하는 웹 검색은 챗GPT 서치에서 사용하는 거랑 동일한 모델로 구동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벤치마크를 위해서 심플 QA 데이터셋에 대해서 GPT-4 옴니랑 서치 프리뷰를 결합한 모델 같은 경우 90% 정도 정확도, GPT-4 옴니 미니 모델의 서치 프리뷰 기능을 결합한 모델 같은 경우는 88% 정도의 정확도가 나왔다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심플 QA 데이터셋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냥 어떤 웹 검색 결과를 가져오면은 쉽게 답할 수 있는 건데, 조금 지엽적인 지식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GPT 모델 같은 것들의 트레이닝 데이터에 녹아있는 내장 지식만을 이용해서는 답변하기 어려운 데이터로 구성된 데이터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예시를 몇 개 보면은 2010년도에 아이 프랭크 로젠블렛 어워드 수상자는 누구입니까 하면은 이 미치오 수제노라는 사람인데, 이거 같은 경우 그냥 웹 검색만 하면은 금방 쉽게 알 수 있는 결과인데 좀 지엽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LLM 파라미터에 내장된 지식만 이용해서는 답변하기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스텔라 오브산조의 죽음에 대해서 그 외과 의사가 그의 아들한테 지불하기로 한 유로는 몇 유로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이것도 이제 인터넷 검색만 하면은 쉽게 알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정답이 12만 유로 이렇게 돼서 이 LLM 파라미터에 내장된 내장 지식만으로는 답변하기 좀 어려운 지엽적인 어떤 사실로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GPT-4 옴니 모델의 이 서치 프리뷰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그러니까 내장 지식만으로 답변하면 38% 정도 전체 정확도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GPT-4 옴니 모델의 서치 프리뷰 결합할 경우 90% 정확도, GPT-4 옴니 미니 모델의 서치 프리뷰 모델 결합할 경우 이 심플 QA 데이터셋에 대해서 88% 정도 정확도가 나와서 벤치마크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떤 웹 검색 결과로 정보를 취합해서 답변해야 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엄청나게 큰 성능 갭이 나오는 모습을 당연하게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웹 서치 API로
생성된 응답에 웹 서치 결과를 가져온 뉴스 기사나 블로그 게시글, 출처 링크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떤 근거에 기반한 답변에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웹 서치 툴이 이제 앞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LLM이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가져와서 답변을 할 텐데, 웹사이트 운영자가 만약에 내 웹사이트는 GPT 같은 모델이 접근해서 사용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도큐먼트 보시면은 그 로봇.txt 파일에 우리 웹사이트는 GPT 모델이 크롤링해서 가져가지 마세요, 그런 식의 어떤 접근 방지 설정을 웹사이트 운영자가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리스폰스 API 호출을 할 때 이렇게 툴스 부분에 이렇게 웹 서치 프리뷰 이렇게 툴을 제공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은 기존의 챗 컴플리션 API를 사용을 할 때 파인 튜닝된 검색 모델인 GPT-4 옴니 서치 프리뷰나 GPT-4 옴니 미니 서치 프리뷰 모델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뒤에 실제 실습 예제 코드를 통해서 이 웹 서치 툴 사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새롭게 제안된 빌트인 툴인 파일 서치 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 파일 서치 툴 같은 경우는 RAG 시스템 같은 것들을 뭐 추가적인 랭체인 라이브러리나 이런 거 활용 없이 그냥 오픈AI API를 이용해서 저희가 RAG로 참고하고 싶은 텍스트 파일 같은 것들을 오픈AI 서버에 업로드를 해놓고 그 오픈AI 서버에 업로드한 파일을 참조를 해서 GPT가 답변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기존의 어시스턴트 API에서 제공하던 기능인데, 이번에 대량의 문서에서 관련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파일 형식 지원, 쿼리 최적화, 메타데이터 필터링, 사용자 지정, 재정렬 이런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더 확장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리스폰시스 API에서 이 파일 서치 기능 활용하시면은 몇 줄의 코드로 간단하게 RAG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툴스 부분에 파일 서치 사용하고 그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벡터 스토어 아이디를 같이 넘겨주면 되는데, 네, 이 자세한 건 역시 뒤에 실제 코드 실습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일 서치 툴을 연동을 해서 RAG 시스템을 구성을 하면은 어떤 고객 센터 지원 에이전트를 구축한다라고 할 때 FAQ 같은 것들을 파일로 만들어 놓고 그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법률 보조원 같은 에이전트를 만들 때 그 참조할 수 있는 판례를 참조할 수 있도록 RAG 시스템을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코딩 에이전트를 구축한다라고 하면은 그 코드 작성에 연관된 기술 문서를 검색을 하거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네이븐이라는 회사에서 자사의 AI 기반 여행 에이전트를 만들 때 이 파일 서치 기능을 이용해서 뭐 추가적인 랭체인이나 이런 거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RAG 시스템을 파일 서치로 구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벡터 스토어를 사용자 그룹별로, 그러니까 사용자 한 명당 연관된 벡터 스토어를 따로 구성을 해서 그 사용자에게 어떤 개인화된 맞춤 RAG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어떤 고객 지원 여행 에이전트를 만든 사례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파일 서치 API 사용 요금은 1000회 쿼리당 2.5달러고, 그 참조할 파일을 오픈AI 서버에서 저장을 하는 거는 기가바이트당 하루 0.1달러라고 하고요. 그리고 첫 일기가는 무료로 제공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기능은 이제 어시스턴트 API에 원래 있던 기능인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2026년 중반까지는 이 어시스턴트 API에서도 여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내장 툴인 파일 서치 툴에 대해 살펴봤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새롭게 제안된 세 번째 내장 툴인 컴퓨터 유즈 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컴퓨터 유즈 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오픈AI에서 오퍼레이터라는 AI 에이전트를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은 프로 유저만 사용할 수 있긴 한데, 그 오픈AI 오퍼레이터 영상 보시면은 그 오픈AI 에이전트가 웹브라우저를 조작을 해서 뭐 어떤 예약 같은 것들,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에 예약하려면은 그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막 클릭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브라우저 컨트롤을 AI 모델이 수행을 해서 컴퓨터 조작이 필요한 더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AI 에이전트를 오퍼레이터라는 AI 에이전트로 오픈 AI에서 최근에 공개를 했는데, 그때 이 오퍼레이터에서 사용한 모델이 컴퓨터 유징 에이전트라고 이제 쿠아 모델이라는 거를 새롭게 공개를 했는데, 네, 그래서 만약에 이 툴 유저에서 컴퓨터 유즈 사용하면은 그 컴퓨터 유즈에 맞게 파인 튜닝된 모델인 쿠아 모델이 호출이 돼서 결과를 리턴을 한다라고 하고, 네, 그래서 아직 이런 컴퓨터 유즈 관련 벤치마크가 초반이긴 한데 OS 월드나 웹 아레나, 웹 보이저 같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성능을 쿠아 모델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고, 네, 그래서 쿠아 모델이 생성한 마우스 및 키보드 동작을 캡처를 해서 어떤 말 그대로 컴퓨터에서 마우스랑 키보드 조작을 AI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사용 방법은 역시 리스폰스 API 사용을 하면서 이 컴퓨터 유즈 프리뷰라는 툴을 사용을 하고, 지금 사용하는 그 디바이스에 바로 새로 위스 하이시랑 그 다음에 어떤 브라우저 환경을 쓸 거다, 뭐 윈도우 환경을 쓸 거다, 우분투 환경을 쓸 거다, 이런 것들을 environment로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예시로 뭐 빙닷컴에서 오픈AI 최신 뉴스를 체크해줘 이러면은 실제로 그 브라우저에서 오픈AI 최신 뉴스를 그 마우스 클릭해서 이제 검색한 다음에 결과를 리턴해주는 형태이고요. 네, 그래서 이 컴퓨터 유즈 툴을 잘 활용을 하면은 어떤 기존의 QA 작업, 그 QA 작업이라는 게 웹이나 앱 만든 다음에 그 모든 버튼 같은 것들을 QA 팀에서 사람들이 수동으로 이렇게 눌러보면서 문제가 없는지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이 하나하나 하는 거 대신에 컴퓨터 유즈 툴을 이용하면은 충분히 자동화할 수 있고, 네, 그래서 루민 AI라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기존에 API 제공을 하는 서비스면은 이렇게 저희가 직접 컴퓨터 화면에서 클릭하고 이런 매크로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냥 API로 접근해서도 통합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옛날에 있는 어떤 프로세스 같은 것들은 그런 API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수동으로 사이트에서 하나하나 클릭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제 컴퓨터 유즈 툴을 이용해서 AI 에이전트를 잘 구현을 했더니 기존의 RPA라고 부르는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기술로는 수개월 동안 시도해도 달성하기 어려웠던 작업이 며칠 만에 해결이 되는 수준으로 어떤 고차원의 컴퓨터 유즈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네, 그런데 이런 컴퓨터 유즈 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안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내 컴퓨터에 실제로 막 이렇게 클릭을 할 수 있도록 AI 에이전트한테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특히 컴퓨터 유즈 툴 관련해서 어떤 그런 보안이나 안전성 테스트를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을 했다라고 하고, 네, 그런데 아직 이 기술 자체가 좀 초반이다 보니까 OS 월드 벤치마크에서 쿠아 성능이 현재 38.1%로 아직까지는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컴퓨터 유즈 툴을 사용을 할 때 사람이 감독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픈AI에서 최근에 만든 쿠아 모델이 이런 컴퓨터 유즈 관련 벤치마크에 대해서 기존의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대비해서 상당한 갭을 보여주면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성능을 달성하긴 했지만 여전히 다른 벤치마크들에 비해서는 이게 새로 연구되는 분야다 보니까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컴퓨터 유즈 툴 같은 경우도 리스폰스 API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초반이다 보니까 티어 3에서 5에 해당되는 일부 개발자들만 지금은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추후에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이제 일반 개발자, 티어가 낮은 개발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금 같은 경우는 100만 입력 토큰당 3달러, 100만 출력 토큰당 12달러로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새롭게 공개한 리스폰스 API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롭게 공개한 빌트인 툴의 세 번째 툴인 컴퓨터 유즈 툴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봤고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 이번 시간에는 오픈AI에서 2025년 3월 11일에 새롭게 공개한 기존의 챗 컴플리션 API랑 어시스턴트 API를 통합해서
앞으로 표준 API로 사용하게 될 Responses API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Responses API의 목적은 이제 앞으로 AI 에이전트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기능들을 추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API를 만든 거고, 그때 이번에 처음에 공개하면서 오픈AI AI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내장 툴로 웹 서치 툴, 그 다음에 파일 서치 툴, 그 다음에 컴퓨터 유즈 툴,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공개를 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도 긴 시간 수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실제 코드 실습을 통해서 이 Responses API 사용법에 대해서 이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